자, 그동안 말이 많이 나왔던 소형 모듈 원전 SMR 1기가 신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또 2037년에서 2038년 사이에는요. 대형 원전 2기 2개가 추가 가동이 됩니다. 경북 영덕 천지 1, 2호기, 그다음에 강원 삼척 대진 1, 2호기 부지가 후보지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신규 원전 건설을 앞두고 한 번 더 진통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거겠죠. 교수님 재생에너지 좋아하시고 그게 기후변화 대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해서 이제 그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해 오신 거잖아요.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라고 보시는 시각이 있으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다. 안녕하세요. CBS 기후로운 경제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홍종호입니다. 한 주 동안 지구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 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CBS 경제부 최소연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두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2038년 전력 비중 최대 원전 최선일까? 네, 정부가 지난해부터 2038년까지의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확정했던 소식 먼저 들고 왔습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줄여서 이제 전기분이라고 부르죠. 네. 정부가 에너지 수요랑 공급을 예측해서 내놓는 15개년 계획입니다. 계획은 15년치를 짜는데 2년마다 업데이트를 해요. 왜냐하면 발전 설비는 한 번 투자가 이루어지면 길게는 30년 안팎까지 장기간 좀 가동 운영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길게 계획을 짜놓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 11차 전기본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네. 사실은 참 우리나라에서 이 전기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쓸 것이냐가 늘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정부가 늘 요금을 통제를 하는 방식을 써와서 어떻게 전기가 우리의 가정에까지 잘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높다고 보긴 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래서 어떻게 공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공급의 비용은 각 발전원별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국가는 이거를 잘 만들어주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꼭 아실 필요가 있겠다. 예,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주제가 참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어떤 부분이 우리 최 기자께서는 제일 눈에 띄었어요, 이 보고서를 보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딱 보고 직관적으로 가장 눈에 들어온 게요.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이었습니다. 2038년에 이제 정부가 계획하는 우리나라 전력 공급의 35.2%가 원전이 될 거고요. 재생에너지는 29.2%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체 공급 전력의 64.4%가 원전과 재생에너지 이 두 에너지로 충당이 되는 겁니다. 이 비중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 앞으로 설비 투자 계속 들어가는 거고요. 네, 사실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원전 이제 비중이 한 32%, 네. 재생에너지는 10% 언저리 정도 됐기 네. 때문에 예. 이제 이렇게 보면은 원전은 좀 더 늘고 예. 이제 재생에너지는 좀 더 많이 늘고 뭐 네. 이렇게 그래서 아마 일간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보시기에 잘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전 세계적인 또 흐름으로 보자면 이미 OECD 38개국의 현재 네.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34%까지 올라왔거든요. 우리 근데 많이 우리는 못 미치네요, 평균은. 2038년 지금부터 14년, 15년 후에 돼서도 편집이 안 현재의 되네요. 평균도 안 된다는 거니까 예. 이거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나마 그래도 많이 이번에 증가폭이 늘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지금의 29와 그때 29는 숫자적 너무 의미가 다르죠. 정말 다를 수 있다. 지금도 평균이 안 되는 거. 아, 이 숫자가 14년 후에 우리나라의 목표가 현재의 평균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참 사실 이 주제를 가져오면서도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원전이랑 재생에너지가 사실은 이 두 개가 다 한때 우리 사회에서 좀 엄청난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성이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자꾸 정쟁의 대상이 되면서 중요한 시기에 좀 논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는 우리가
이미 지금 정기본 계획에서 보면 2038년에 이 두 개의 에너지 비중이 가장 크잖아요. 64% 거의 65%에 근접하는데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논의를 제대로 객관적인 논의를 정쟁의 틀을 벗고 객관적 논의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정쟁의 대상이었지만 사실은 글로벌 추세에서 기후변화 이제 영향 점점 극심해지고 뭐 글로벌 탈탄소 추세 계속되면서 원전도 좀 뭐 탈탄소 에너지로서 전력 수급 계획에서 계속 이제 믹스가 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도 계속 증가폭은 커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좀 정기본 내용을 보다가 우리 원전의 지속 가능성도 조금 이거는 교수님이 짚어주실 수 있게 제가 한번 네.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이제 정기본 확정된 주요 내용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수요와 공급이라고 했잖아요. 일단 수요 측면을 살펴보면 2038년에 기준 수요, 우리나라 전력 기준 수요는 145.6기가와트가 될 걸로 예측이 됐습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올해 기준 수요가 106기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40기가와트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한 14년 정도 뒤에. 일단 이제 우리나라 뭐 경제 규모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기온도 좀 상승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한 25기가와트 정도 될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AI 개발 경쟁 붙으면서 뭐 데이터 센터 계속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칩 첨단 산업 개발하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 탈탄소를 위해서 좀 전기화하는 거라죠. 전기차 보급도 확대하고 산업용 히트펌프 도입하고 이런 전기화 과정에도 또 전력 수요가 대폭 늘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추가 수요가 한 17기가와트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전력 수요를 늘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는 수요 관리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추가가 돼요. 에너지 사용 우리 좀 줄이고 효율을 좀 높이자 이렇게 해서 한 16.3기가와트 정도는 우리가 좀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보자 하는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걸 다 반영하면 2038년 목표 수요는 129.3기가와트가 됩니다. 네. 예. 여기서 이제 기준 수요라는 게 있고 목표 예. 수요라는 게 있잖아요. 예. 목표는 이렇게 갈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예. 국가적으로 좀 더 수요 관리에도 신경 쓰고 하면은 좀 더 목표는 그것보다는 좀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바람을 담은 이제 그런 수요 예측치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저는 여기서 전기화라는 표현을 꼭 좀 우리 시청자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네. 이제 앞으로 경제의 흐름은 또 소비의 흐름은 점점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 전기화로 간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열도 쓰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화석 연료를 사용을 했지만 점점 이런 것들이 전기를 통해서 물도 데우고 전기를 통해서 취사도 하고 네. 또 심지어 모든 산업의 공정에서 점점 전기를 많이 쓰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특히 뭐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데이터 센터 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얼마나 또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까? 그래서 아마 전기의 소비량이 이제 늘 것이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국가적으로 이런 예측을 하는 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동시에 무어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네. 반도체 성능이 좋아진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쿠미의 법칙이라는 게 또 있어요. 네. 이분도 뭐 하버드 나오고 굉장히 유명한 연구자인데 이분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반도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소비량이 점점 효율이 좋아진다. 굉장히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전기화가 돼서 데이터 센터 만들어주고 챗 GPT 뭐 이런 AI 만들어지면서 전기 소비가 늘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에너지 소비에 이 전기 소비량의 효율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도 기술이 또 개발된다. 이미 과거의 추세가 그래 왔다. 네. 이제 이런 또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뭐 미래는 예측하기 힘든 거고 정부가 그렇다고 예측을 손 놓아서는 안 되겠지만 이 부분 그러니까 에너지와 전기의 소비량도 지금 우리가 일견 예측하고 또 우려하는 식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게 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예. 그게 딥시크가 그걸 보여줬잖아요. 맞아요. 예. 앞으로 이런 쪽의 기술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네. 지금 생각하는 만큼 전기 소비량이 수요 측면에서 마구잡이로 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가능하고 또 그렇게 전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쪽의 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들을 정부가 해줘야 된다. 네. 그래야 훨씬 세상이 지속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에너지 효율도 좀 높이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공급하는 전기를 우리 좀 친환경, 기후 친화적인 그런 기술로 생산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일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잘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공급 부분을 좀 봐야겠어요. 이제 일단 석탄 화력 발전소 폐지하고 음. 이거를 LNG로 전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탄을 태우던 거를 이제 LNG를 들여와서 LNG를 태우는, 그러면 좀 탄소 배출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계획해둔 부분이 이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흥미로운 부분이, 우리가 기존 10차 전기본 때 이제 2036년까지 계획을 담았었는데 그때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28기를 폐지를 해서 LNG로 전환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번 11차 전기본에서는 여기에 더해서 2037년이랑 2038년 사이에 수명이 도래하는 이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한 12기가 있는데 이거는 LNG가 아니라 아예 무탄소 발전으로 전환을 합니다. 뭐 어떤 걸 태우냐면 수력 발전의 한 형태인 양수 발전소로 전환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 전소 발전소, 이제 섞지 않아요. 그리고 아니면 암모니아를 좀 섞어서 태우는 암모니아 혼소 발전소로의 전환도 이뤄집니다. 이렇게 해서 수소 암모니아 발전 비중이 2038년에 6.2%로 늘어난다는 게 정부 목표예요. 그래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뭐 수소 암모니아 발전까지 포함하면 무탄소 에너지 비중을 70.7%로 늘린다는 게 이번 11차 정기본에서 좀 눈에 띄는 그런 목표입니다. 예. 그리고 재생에너지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공급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전체 공급량 122기가와트 중에서 77기가와트 정도가 이제 태양광이 될 전망입니다. 여기서 풍력이 그 다음에 40.7기가와트를 담당을 해서 두 번째로 많은데요. 우리가 지금부터 해상풍력 같은 투자 많이 늘려서 이걸 달성하겠다. 이게 이번 11차 정기본의 목표입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해상풍력특별법 통과된 것도 이거랑 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재생에너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서 우리나라의 현재 풍력은 육상에 예. 이제 산에 이렇게 지은 육상 풍력이 한 규모가 한 2기가와트 정도. 2기가와트. 근데 너무 적은데요. 그리고 이제 바다에 예. 이른바 해상 풍력이 한 200메가와트 정도 돼서 해상 풍력이 14.3기가와트. 네. 현재 200메가에서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체로 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목표임이 분명한데 아직 너무나 우리가 미미하니까 열심히 이제 가려고 하는 목표를 의지를 보인 것은 전 이제 의미가 상당히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은 드네요. 네. 이제 원전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이제 드디어 원전입니다. 자, 이번 수급 계획에 따라서요. 2035년에서 2036년 사이에 자, 그동안 말이 많이 나왔던 소형 모듈 원전 SMR 1기가 신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37년에서 2038년 사이에는요. 대형 원전 2기, 2개가 추가 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 3기의 신규 원전이 건설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앞으로 신규 원전 어디에 지어질지 이게 앞으로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과거에 한번 이제 원전 건설 추진하다가 취소되는 곳이 있어요. 경북 영덕 천지 1, 2호기, 그다음에 강원 삼척 대진 1, 2호기 부지가 후보지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신규 원전 건설을 앞두고 한 번 더 진통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거겠죠. 작년에 신한울 3, 4호기 착공허가 난 게 지금 8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허가 이뤄진 거였거든요. 이번에 다시 원전 건설 추진하려면 좀 안전성 문제, 우리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크게 한번 불거졌었죠. 뭐 그런 안전성, 위험성 문제 있고 또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문제, 이런 것들 그동안 우리가 좀 미뤄뒀던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되는 겁니다. 뭐 저는 이르면 앞으로 2달 안에 이 원전이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을까도 싶어요. 네. 이제 2주 정도 뒤에 현재 심판 이제 나오고 나면 우리가 대선 레이스가 바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 각 후보들 공약 살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참 차분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네. 또 앞으로 다음 정부가 이제 들어섰을 때 아주 중요한 이런 정책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깊이 좀 차분하게 좀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제가 몇 가지 팩트만 좀 말씀을 원전 관련해서 드리면은 네. 현재 우리나라가 25기의 원전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가동률을 최대한 높여서 현재 32%의 전력 공급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한의 전체 국토 면적 대비
발전 설비를 네. 따져보면 전 세계적으로 제가 이렇게 어디 대중강의에서 좀 여쭤보면 글쎄 한 2, 3위 되나요? 뭐 3, 4위, 5등 안에 드나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1등이에요. 우리가요. 국토 예. 면적 대비 면적 대비 원전 발전이. 발전 예. 이 설비량이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국토 면적에 비해서는 많은 원전이 우리나라 곳곳에 설치돼 있다. 수도권에 없어서 우리 국민들이 잘 체감이 안 되세요. 그런데 남쪽 가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원전이 많다고 하는 프랑스나 뭐 이런 나라, 일본 이런 나라에 비해 미국 숫자는 많을지 모르지만 국토는 훨씬 넓기 때문에 네. 국토 면적 대비하면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1위고요. 이 25기가 이제 몇 년 내에 30기까지 현재 착공된 게 늘어나면 30기까지 갑니다. 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포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더 짓는 것이 거기다 지금 2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32기까지 이게 네. 2040년이 되면 32기까지 늘리겠다. 예.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수명 도래하는 원전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식의 원전의 공급이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토가 또 우리나라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인가 너무 좀 포화된 상태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게 돼요. 네. 대안이 없다면 해야죠. 그런데 이미 알다시피 재생에너지는 전 세계에서 육상풍력과 태양광이 그 어떤 발전원보다도 제일 싸고 쉽게 공급하고 네. 빠르게 짓고 빠르게 연결해서 전력 공급할 수 있고 장점이 많은 거예요. 네. 기술은 계속 또 좋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30기까지 갈 것으로 예정돼 있는 원전에 대해서 이걸 더 붙이고 SMR은 말은 많았지만 아직까지 상용화된 것도 없고요. 네. 2036년에 지금도 2036년 앞으로 10년 이후 예. 아니에요. 예. 이것도 얼마나 쌀지 모르겠는 게 원전 규모를 줄이니까 네.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가 줄잖아요. 그럼 단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좀 더 차분하게 이런 팩트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좀 스스로 검증도 해보시고 네. 좀 토론도 해보시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가면 좋겠다, 가야 되겠다 이 기후위기 시대에 그런 생각을 하는 좀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마음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왜냐하면 저도 너무 궁금했던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원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면 너 보수지, 이러고 난 재생에너지를 좋아한다. 그럼 너 진보지.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좀 이분법적으로 보는 그러게요. 구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 재생에너지 좋아하시고 그게 기후변화 대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해서 이제 그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해 오신 거잖아요. 자, 원전도 탄소 배출을 줄여줄 수 있는 정부의 설명에 의하면 무탄소 에너지인데, 자, 원전은 그러면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뭐 약점이 있나요? 아니면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라고 보시는 시각이 있으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글쎄, 저는 원전 제가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예, 예. 대한민국 경제 성장 사회에서 원전의 역할이 예. 굉장히 과거에 중요했고 현재도 일정 정도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늘 갖고 있어요. 네. 그러나 원전의 사용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네. 계속 이미 다 소진된 핵연료 네.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가 이제 큰 문제로 남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그 원전 부지에 다 임시 저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딘가는 이걸 묻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누가 자기 발밑에 이걸 묻는 거를 좋아하겠습니까? 참 그쵸. 어려운 문제예요. 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사회 갈등이 아주 불을 보듯 네. 일어날 것이 참 명약관하고요. 예. 그런데 거기다가 더 원전 소비를 자꾸만 해서 이러한 사용후 핵 연료를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걸까? 이런 이제 포인트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원전은 물론 안전 설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네. 해야만 되죠. 그렇지만 또 그게 완전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끔 뭐 큰 사고 나면 이건 대형 사고잖아요. 네. 재앙이잖아요. 예. 그리고 뭐 삼중수소 같은 이런 것들도 인체에 해로운 것들도 자꾸만 일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현재 지역에서는 있기 때문에 그럼 탄소 못지않은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친환경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예. 무탄소,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안 탄소만 한다는 안 할 뿐. 재생에너지와는 이제 동의를 하지만 예. 그러나 그 외의 안전 문제라든지 또 예. 안전 설비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예.
단가는 올라가게 되죠. 예. 이 설비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 예. 굳이 그렇게 할 바에는 재생에너지가 있는데 대안이고 인류가 이런 기술을 개발했는데 네. 왜 굳이 이걸 안 쓰고 예. 기존에 했던 걸 계속 써야겠다. 저는 이 논리는 제가 이렇게 그냥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설득력은 없어 보여요. 이미 원전이 없으면 모를까. 네. 많이 충분히 너무 많이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또 궁금했던 게 유럽연합에서 이제 탈탄소 과정 목표 짜는 거 보면은 LNG하고 원전을 이제 그 중간에 과도기적 대안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충분히 낮아지고 관련 기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조금 원전을 이렇게 과도기에서 사용할 수 있지 글쎄요,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예. 만약에 우리 국민들께서 또 원전 업계에 계신 전문가들이 예. 원전은 과도기적 전원이다 네. 라고 생각만 해도 네. 어마어마한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제가 그러네. 보기에 이미 아직 원전 그만큼 업계에 계신 분들은 예. 원전 없이는 예. 우리나라의 원활한 전력 수급은 불가능하다. 예. 원전이 가장 중요해.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원전 업계가 잘 돌아가고 계속 투자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안이 있는데 그리고 원전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원전의 역할과 기능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네. 예를 들어 태양광 설비가 최고로 가동되는 오후 3시. 예. 근데 그때는 전력 소비도 늘 거 아니에요. 더우니까. 여름엔 그렇겠죠. 그러나 네. 봄, 가을에는 특별히 날씨가 온화하니까 안 쓰죠. 냉난방 안 쓰잖아요. 예. 이럴 때는 기존 발전 설비의 전력 공급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재생에너지가 있으니까. 게다가 바람도 잘 분다. 네. 그럼 얼마나 전력 공급이 잘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밤이 되면 태양광이 더 이상 돌아가질 않잖아요. 그러면은 기존 발전 설비가 전력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존 발전 설비 거기에 유연하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 해가 진 시간, 그렇죠. 바람이 특별히 불지 그렇죠. 않는 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알다시피 원전은 규모도 크고 예. 예. 껐다 켰다도 원활하지 않고 네. 또 한번 가동하면 풀 가동하잖아요. 해야 되고 예. 이게 원활하게 전력이 오르내림에 따라서 예. 보통 가스 발전 이런 걸 좀 잘 해준다고 평가를 받아요. 물론 탄소는 좀 나오지만 근데 네. 원전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된다라는 이제 이건 기술적인 그런 한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 그렇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 아까 앞에 최 기자도 얘기했던 ESS나 예. 뭐 양수 발전 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전력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 잘 메워주자라는 건데 네. 과연 이 역할을 원전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큰 물음표가 있는 거죠. 그럼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낮아지고 기술 개발되기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원전을 사용하기 위해서 신규 건설을 했는데 나중에는 원전이 풀 가동되면서 그 전력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이 돼서 충분히 전력이 생산이 됐는데도 그냥 원전의 전기를 끌어다 쓰는 그 양쪽이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충돌할 있는. 수 있는 충돌할 가능성이 수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도 이미 우리나라 예. 재생에너지가 그렇게 낮아도 예. 봄에는 종종 재생에서 나온 전기를 끊는 일이 벌어져. 더 이상 공급하지 마라 이거. 예, 예. 그러니까 그 사업자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돈도 예. 못 벌고.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이거에 대한 굉장히 세심한 예. 그런 정부 차원의 평가와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예. 그냥 둘이 약간 조화를 잘 이루겠지. 예. 뭐 한쪽에 35, 한쪽에 뭐 30 이렇게 잘 가보자 이런 게 말만큼 간단한 게 아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좀 꼭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재생에너지 그렇다면 늘리지 말 건지 이게 이제 잘못하면 원전 업계에 있는 분들의 주장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원전을 살리기 위해 너무 피곤하다. 재생에너지를 늘리지 재생에너지 들어 않는 잠깐만 거요. 이게 왜 자꾸 예. 새로운 걸 하려고 그러냐? 우리 옛날 방식으로 가자. 근데 과연 그게 바람직한 것인지. 예, 그래서 예. 앞으로 또 네. 기회가 되면 예. 이런 얘기를 좀 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이렇게 잘 전달하는 시간이 좀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오랜만에 좀 말을 많이 했네요. 아니 나중에 오늘 꼭 질문을 정확히 하셔서. 좀 다뤄. 저 질문 예. 하나 더 있었는데. 아, 그 다음에 해요.